안녕하세요. 벨릭스토니치입니다. 오늘은 경제 변수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복잡한 움직임을 지도 한 장으로 깔끔하게 풀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바로 이변수 위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마치 두 댄서가 추는 복잡한 춤의 다음 동작을 예상하려는 것과 같아요. 한 변수가 움직이면 다른 변수도 영향을 받는데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한 춤에 모든 동선과 스텝이 그려진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도, 위상도를 직접 그리고 또 해석하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먼저 두 변수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엔 이들의 움직임을 담은 위상 공간 지도를 직접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도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실제 경제 문제에 이 지도를 적용해서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눈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직접 그려보죠. 모든 지도의 시작은 지도를 그릴 공간을 정하는 것부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지도는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이죠. 여기서 X와 Y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경제 변수들, 예를 들면 물가나 통화량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평면 위에 변수들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들을 그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선, 바로 경계곡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 변수의 변화율이 딱 0이 되는 지점들을 이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X의 시간당 변화를 나타내는 X'이 0이 되는 곡선, 그리고 Y의 변화율인 Y'이 0이 되는 곡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선들 위에서는 해당 변수가 더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가 됩니다. 보세요. 이 두 개의 경계 곡선을 그었을 뿐인데 우리의 2차원 공간이 국경선처럼 4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나뉘었죠? 중요한 건 각각의 영역에서 X와 Y 변수가 움직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영역에서 변수들이 대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정 영역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X의 변화율, X'의 부호를 보고 좌우 방향을 정하고 Y'의 부호를 보고 위아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X'과 Y'이 둘 다 양수다? 그럼 화살표는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모든 영역에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 영역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들을 모두 그려나면 드디어 이 흐름을 따라서 변수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전체 경로, 즉 유선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선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규령점도 찾아낼 수 있게 되죠. 네, 바로 이 유선 하나하나가 특정 지점에서 출발한 두 변수 X와 Y가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그려나가는 하나의 가능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들은요, 결국 하나의 특별한 목적지, 바로 두 경계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을 향하거나 혹은 그곳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두 변수의 변화율이 모두 0이니까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의 성격이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건데요. 이 균형점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결절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안정결절점은요, 진짜 블랙홀 같아요. 주변의 모든 경로를 자기 쪽으로 싹 빨아들입니다. 시스템이 어디서 시작하든 결국 이 점으로 수렴하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의 불안정결절점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경로를 밖으로 뻥 하고 밀어내는 거죠. 작은 충격만 있어도 시스템은 이 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안장점과 중심점입니다. 이 안장점이 아주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딱 정해진 특정 경로 위에서만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경로는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중심점은 또 다릅니다. 변수들이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치 행성처럼 그 주위를 영원히 궤도를 돌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안정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나 좁고 외출타기처럼 아슬아슬한 길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걸 실제로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이 강력한 위상도 분석 도구를
K건의 인플레이션 모델에 적용해서 물가와 통화량의 동적인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 춤을 추는 두 주인공은 바로 물가 수준인 P와 통화 증가율인 뮤입니다. 이 두 변수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지 위상도를 통해 분석해 보죠. K건 모델을 분석해서 위상도를 그려봤더니 바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냐면요. 균형점 E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4가지 유형 중에 하필이면 안장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장점 균형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가능한 길 중에서 오직 단 2개의 특정, 안정 경로 위에 경제가 올라타 있을 때만 안정적인 균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좁디 좁은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아니면 끝없이 추락하는 디플레이션이죠. 경제가 영원히 균형을 찾지 못하고 발산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선 정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위상도 분석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5단계 과정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변수 동학 시스템이든 분석할 수 있는 만능 가이드가 될 겁니다. 변수들의 관계를 식으로 세우고 기준선을 그리고 흐름을 파악한 뒤에 최종 운명을 예측하는 체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경제 시스템이 때로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민감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 현실의 경제 정책들은 우리를 이 좁고 유일한 안정경로 위로 정확히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